나는 슬픔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안녕하세요, 노랑잠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예소연 작가의 영혼의 빛을 져서. 현대문학 판시리즈 소설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025년 1월 25일 날 출간된 책이고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예소연 작가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었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되게 감성적인 분이구나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의 41페이지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벙은 울고불고 하면서도 이제는 행복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거짓말인 걸 단번에 알았어요.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행복하다고 하지 않거든요. 어떠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쉽게 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저는 사실 살면서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나 너무 좋아,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들어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을 딱 읽는 순간 나하고 작가하고의 감성이 좀 어긋난다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이야말로 이 책의 전체를 좀 관통하는 그런 이 작가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어떤 키워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보시다시피 영혼의 빛을 져서입니다. 저한테 이제 딸아이가 이 책을 건네주면서 그랬었어요. 아빠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을지 궁금해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책을 다 읽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책을 딱 한 문장으로,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뭘까 생각해 봤더니 나는 빚쟁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심한가 싶긴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살면서 이 세상에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갚고 싶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마음의 빚이 됐든 뭐가 됐든 빚을 지고 사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관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문장 중에 마음에 남는 문장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독 이 문장 또는 이 표현, 이 단어, 이 맥락이 와닿는다라는 게 좀 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113페이지에 되게 짧은 대사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대사가 좀 그랬습니다. 나는 슬픔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문장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는 슬픔을 믿을 거야는 대사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량하고 처절하고 절실한 것들을 믿을 거야. 이거는 그 대사 이후에 그냥 일종의 서술문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두 문장을 보면서 작가가 세월호나 2003사 같은 우리 사회가 함께 겪어낸, 그리고 함께 당한, 함께 아파한 그런 거대한 슬픔들,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이 책은 사실 저는 당연히 몰랐었고,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캄보디아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캄보디아 물축제에서 압사사고가 벌어지는 게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이태원하고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비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그런 것들, 공통의 슬픔, 사회 전체가 겪는 아픔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슬픔들, 이런 비극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작가가 잊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닐까, 글로 쓰면 그건 영원히 남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좀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되게 잔잔하게 이야기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 다시 이 책에서
뽑을 수 있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 역시 세 개 뽑아봤는데요. 상실, 부채감, 연루라고 하죠. 아까 뭔가 연루됐다라고 말할 때 연루,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책에서 말하는 상실은 내가 극복을 해야 될 어떤 대상이 아니고, 함께 짊어지고 가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그 삶의 무게,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감, 이거는 빚을 진 마음 같은 걸 텐데, 살아남은 자로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을 하고, 또는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시간이 과거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잊지는 못하죠.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없었던 일화 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막연한 어떤 부채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연루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제 입장에서 보자면 세월호 제가 직접 겪은 거 아니고요. 이태원 사고도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한 사회적 비극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결국엔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트라우마를 받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이태원 사고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제 딸아이 생각이 좀 나는데, 그 당시에 딸아이가 그 이태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가게 안에 있다가 편의점 간다고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그러니까 좁은 골목길 이렇게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거리인데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사람 죽었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날 제가 새벽에 이태원까지 딸아이를 데리러 갔었거든요. 새벽 한 3시, 4시 넘어서였던 것 같은데, 만일에 그날 딸아이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잠깐 갔다 올까 싶어서 문 열고 나갔다고 한다면 제 딸아이도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태원에 대한 그 저의 기억은 제 딸아이하고 연관 지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 세월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작가가 결국에는 이제 이 책의 주인공들이 그 두 사건을 가지고 계속 부채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열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고요. 사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이렇게 주인공이 되게 잔잔하게 독백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전개되고 흘러갑니다. 읽는 내내 뭔가 좀 이렇게 막 궁금해, 막 다음 페이지 뭐 나올 것 같아, 뭐가 나올까 궁금하고 막 호기심 가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쭉 읽게 되는데, 거기에서 되게 슬픈 이야기들을, 우리의 비극,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타인들을 비교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긴 한데, 캄보디아의 비극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캄보디아에 있었던 그 물축제 비극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인의 입에서 말하는 모습으로 더 짤막하게 나오고, 우리는 역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내가 가보지 못했던 그 나라의 비극조차도 사실은 다 같은 무게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했고요. 어쩌면 작가는 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아프고 슬픈 게 나만 아프고 나만 슬픈 게 아니고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다 똑같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슬픔들을 보편적인 인간의 슬픔으로 좀 이렇게 좀 넓게 확장을 시키면 그것만으로도 희석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위로를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 딸아이가 읽고 줘서 저도 읽었습니다만, 어떤 사람들한테 이 책을 권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내 주변, 내가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찬찬히 둘러보는 정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은 좀 진지한 마음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반대되는 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일단 나만 잘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 이 책은 성향에 따라서
한쪽 분들에게는 깊은 공감을 좀 안겨줄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새로운 그런 시선을 열어주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 도서 리뷰를 남기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영상부터 그거 한번 해보려고요. 사실 저는 책을 읽는 걸 좀 되게 좋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이제 리뷰를 이렇게 틈틈이 남기곤 하는데, 이런 책을 읽고 남기는 리뷰가 보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책을 읽는 게 저의 삶에 전 개인적으로 되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 영상에 여러분들이 눌러주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댓글 이런 것들도 되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쉬우셨더라도, 제가 무슨 이런 북리뷰 전문가는 사실 아직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선이었습니다.